할 사이에 지나갑니다. 그만큼 이제 회사도 바쁘고 저희들도 바쁘고 개발진도 바쁘고 다 바쁜 과정이다 보니까 일주일이 그냥 뭐 예전보다 훨씬 빨리 지나가서 제가 오늘 중강인지도 어제서야 알았어요. 그다음에 이제 아직 그 회장님이 한국에 계시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계실 것 같은데 필리핀에 어떤 좋은 소식이 곧 오자마자 이제 회장님은 필리핀을 가셔야 됩니다. 그동안에 이제 계속 지사장 회의도 아주 자주 있고 돌발적으로도 있습니다. 어젠가 밤에 10시에 회장님 중강의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듣다가 딱 한 번 못 들은 게 돌발적으로 생기는 바람에 제가 미처 대응을 못해서 못 들어서 꼭 들었어야 되는 거를 못 들었어요. 오늘은 제가 강의하는 내용은 안내장에도 있었듯이 지금 새로운 엔진을 특제된 그 매뉴얼이 아직 다 우리한테 선을 아직 못 베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막해서 이렇게 잘 안 보이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좀 이따가 한번 로그인해서 다시 한번 저번에 한번 하긴 했는데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아이템 판매가 아마 곧 될 것 같아요. 아마 빠르면 오늘 중에 회사에서 어떤 공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템 판매를 오늘 이제 공지가 나오면 아마 서버도 뭐 한두 시간 다운되지도 못 다운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회사가 오늘 중에 공지가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매뉴얼 강의가 더 중요하겠다 해서 다시 하는 겁니다. 저번에 한 번 했지만 다시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회장님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한국에 계시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회사에서 제가 이 줌 미팅에서 공개해야 될 부분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공개하지 않아야 될 큰 뉴스들이 많아요, 사실은. 저희들도 회장님을 통해서 들었지만은 입 밖에 내기가 좀 빠르지 않는가 싶어서 입 밖에 내지를 않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한번 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중강이다 보니까. 그래서, 먼저, 화면을, 매뉴얼 강의부터 들어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현수 가서 여기, 이걸 눌러야 되나? 먼저, 왜 실수를 했습니다. 이거 뭐지? 이게 이참 안 떠든 참이거든요. 먼저, 이 모양으로 바로 이상한 상식 계속 뜨고 있어요. 거부? 먼저 이제 제가 OTP 설정하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지 않는 거라고. 1614. 안 되니까. 요 보름달 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름달 안 되니까. 제가 손이 느려가지고요. 가끔 저도 이게 버벅거립니다. IQ가 높으실 것 같아요. 이거 하다 보면. 됐습니다. 여러분이랑 전화 똑같아요. 뭐,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제가 이번에 컨퍼런스, 덕케이 호텔에서 컨퍼런스 할 때 제가 중강의를 한 지가 뭐 2달 넘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저를 알아보시고, 타 지사에 계신 분들이 많이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보람을 좀 느꼈습니다, 사실은. 그다음에 제가 중강의 때 이제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특별하게 뭐 잘났거나 뭐 그런 게 없어요. 다만 노력할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면 여러분도 다 할 수 있는 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강사님들이 저보다 전부 낫습니다. 모든 면에서. 제가 제일 나이도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일 이제 전산 쪽이나 이 매뉴얼 쪽에 다루는 게 서툴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한테는 오히려 동조 현상이 되겠죠. 아, 저 양반이 우리랑 비슷하구나 하고 이제 동지애를 느끼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를 이제 자꾸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나이가 또 지긋하신 분들이 저한테 인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 어떻게 보면 또 제 자랑 같아 들릴지 모르겠는데, 알기 쉽게 설명해줘서 고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좀 말도 다른 지상님들보다 느리죠.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아마 제가 느리게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많이 빨리 이해를 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또 젊으신 분들은 좀 답답하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일단은, 그냥 저희가 그 초창기 때 메타F를 지금 시세보다는 비싸게 산 분들이 초창기 멤버들이 많습니다. 저부터도 이제 현금을 좀 필요해서 가끔 내다 파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에어드랍 정책이 F토큰 소유자들한테 준다니까 파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제는. 그리고 오히려 에어드랍 받으려고 사는 사람이 막 대거 몰렸는데 여기서 희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반가운 소식인데요. 초창기 때 우리 회사에서 사업을 하다가 떠난 분들이 꽤 있어요. 뭐 각자의 어떤 불만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요인으로 떠난 분들이 있는데 저번에도 그 강의 때 얘기했지만은 제가 아직까지는 성공해서 다시 오신 분을 한 번도 못 뵀어요. 그런데 최근에 며칠 안 됐습니다. 최근에 제가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떠나셨던 분들이 다시 오겠다고요. 그래서 찾아오기도 하고 전화도 오는 것이 우리 애프터콘이 이제 움직임이 보이니까 이게 뭔가 회사가 뭔가 잘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소문이 의외로 많이 났더라고요. 우리 회사가 최근에 이렇게 막 급작스럽게 발전된 이 소식이요. 생각보다 많이 퍼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네들이 소식을 듣고 전화가 오고 찾아오는 겁니다. 아주 그냥 획기적인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메타에프 토큰은 일시적이지 않고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담보 토큰을 투자 플랜을 중지를 시키면서 에서 토큰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담보 토큰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했었는데 이것이 회사로 다 유입이 되죠. 그러면 거의 메타에프 토큰이 회사로 다 거의 다 들어가는 이번에 이제 형국이 생깁니다. 아직은 담보 토큰을 회사가 가져가지 않아서 각자가 보유하고 있지만은 배당 전에 이달 말 배당이죠. 이달 말 첫 배당인데 배당 전에 회사가 아마 회수할 거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을 메타에프토콘을 회사가 갖게 되죠. 그러면 저번에 뭐라 그러셨죠? 회장님이 모든 것은 회사가 갖게 되면 메프토콘 가격은 회사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떨어뜨리는 일을 할까요? 바보가 아닌 이상은 그렇지 않겠죠. 이제 가장 많이 보유한 사람은 가치 상승을 노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메타에프토콘에는 이제부터 희망적인 요인이 이제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며칠 안 남은 사이에 메타에프토콘을 어느 거래소에서 사든 사가지고 플랫폼으로 이전을 시키든 아니면 메타 익스체인지로 보유를 하든 만약에
엘뱅크나 엑스티에서 샀다 그러면은 거기서 보관하고 있으면은 이번에 에어드랍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왜냐? 회사가 타 거래소에 있는 것을 차별 대우하는 게 아니고요. 타 거래소는 지금 메타에스 토큰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상장이 안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거래소에는 상장이 돼 있으니까 우리 거래소에는 줄 수 있지만 그리고 플랫폼에도 줄 수 있지만 어, 기타 거래소에 만약에 메타이프를 사가지고 그냥 그대로 보유했다 그러면은 에어드랍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거 조금 주의하셔야 되고요. 가격 차이가 이제는 크게 나질 않아요. 우리 메타 익스체인지하고 엘뱅크나 ST 거래소의 우리 메타이프 토큰 거래 차익이 많이 좁혀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서부터 유심히 봤더니 또 부탁받은 것도 있고 메타이프 토큰을 좀 사달라 부탁받은 것도 있고 해서 좀 살펴봤더니 차이는 우리 메타 익스체인지가 조금 높아요. 엘뱅크나 ST보다. 그렇지만 엘뱅크나 ST에서 살라 그러면요. 매도 물량의 호가에 있는 것들이 양이 아주 작습니다. 양이 아주 작아서 내가 목표치를 살라 그러면 쭉 훑어 올라가면요. 오히려 메타 익스체인지에서 사는 평균 단가보다 더 높아져요. 그러니까 가격은 메타 익스체인지가 약간 높습니다. 하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 개를 사겠다든가 50만 개를 사겠다고 하면은 엘베카나 ST 거래소에서는요, 그 양이 매도 호가 저가에 있는 거는 몇 개 안 돼요. 그럼 그 양을 살려면 쭉 훑어 올라가면요, 오히려 메타 익스체인지 우리 거래소보다 평균 단가를 높게 사게 됩니다. 그거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이전할 때 수수료 들고요. 그리고 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조금 지체하면은 에어드랍 그 시간을 못 맞출 수도 있어요. 너무 이렇게 느슨하게 대응하다가. 그래서 오늘 매뉴얼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무슨 문제인지 지금 뭐가 안 되니까 오늘 그냥 회사 소식으로 전부 다 끝낼 건데 이 에어드랍을 이번 기회에 꼭 놓치지 마세요. 양이 작은 양도 아니잖아요. 뭐 주문 강의 때 내가 수치상으로 얘기를까지 하면은 조금 중강의 내용 그 성격상 안 맞을 것 같아서 계산은 안 해드리는데요. 지금 에어드랍이 생각보다 규모가 큽니다. 내가 메타이프를 얼마에 샀든 100만 개를 보유하든 50만 개를 보유했다고 가정을 하면 얼마 돈 안 들어가거든요. 얼마 작은 돈으로 그걸 구입을 하는데 에어드랍이 거기에 절반 정도 되더라고요. 그 혜택이. 그러면은 이거 안 하면 바보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에베타이프 토큰이 들썩들썩 하는데 결론은 우리가 에어드랍 받기 위해서 사는 것으로 일시적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담보 토큰이 회사로 들어가면서 매물이 없어지는 거야. 악성 매물이 다 이번 차에 악성 매물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찌꺼리 매도 물량만 남게 되는 형국이 되니까 이제는 메타이프 토큰이 건전하게 상승할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연해서 메타 S 토큰을 얘기를 하자면요. 제가 어제도 강북의 광장시장에 신규 회원들을 최근에 지금 모집한 사람들이 있어서 어, 직접 가서 오프라인상으로 만나서 또 강의를 좀 하고 왔는데 어젯밤에 S 토큰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고 있고 기존에 했던 타 회사들의 좀 안 좋았던 결과치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제가 이 얘기를 했는데요. 이 S 토큰은요, 타 토큰하고 다릅니다. 타 토큰들은 그냥 그 개발자나 아니면 오너가 그냥 발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 생태계를 조성하면 되는데 생태계 조성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죠. 그런데 저희 이 메타에스 토큰은 주식형 토큰 아닙니까? 주식형 토큰. 그러니까 즉 주식형 토큰이란 거는 개인이 그냥 함부로 발행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웬만한 사람들이 모르고 있더라고요. 다른 토큰이랑 비슷하게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해당 국가의 증권거래위원회에
승인을 받아야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엄격합니다. 문턱도 높고요. 그리고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분기마다 회계감사를 받습니다. 감사를 받는데 그 감사가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에요. 재무제표를 갖고 그걸 토대로 해서 어긋난 것을 다 추적이 합니다. 추적을. 금융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다 취소됩니다. 이러한 거를 받아가지고 나오는 게 S토큰입니다. 그게 첫째 다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해보신 분들은 많이 아는데 우리가 이제 주식에서도 대장주들이 있잖아요. 대장주들이 대부분 음, 삼성이라든가 포스코라든가 뭐 이런 대형주들이 배당을 좀 해주죠. 배당주라 그래 그거를. 물론 가치 상승과 배당의 이익을 같이 보는 거죠. 그런데 거기는 예를 들어서 S사를 얘기하겠습니다. S사를 얘기를 하면 순이익을 갖고 나누는 건데 순이익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기업들은. 왜냐하면 나가는 비용이 많잖아요. 대형 건물의 유지, 직원들의 그 수많은 직원들의 월급, 기타 등등등등 하면요. 굉장히 그 수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크지 않습니다. 그걸 갖고 공유를 하는 건데 그것도 매달 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분기 아니면은 뭐 상반기, 하반기 아니면 1년에 한 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도 은행에다 이자 넣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걸 하는 거죠. 나으니까 이제 그걸 하죠. 근데 저희 이 S토크는 그거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는 게임 회사입니다. 게임 회사. 게임 플랫폼 회사죠. 거기다가 자회사가 벌써 두 개가 더 생겼죠. 거래소, 거래소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익이요. 그런 대형 그 오프라인 대형 회사와 우리 게임 회사나 코인 거래소의 수익은 비율이 다릅니다. 엄청나게 틀립니다. 저번에 중강의 때 자세히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회장님이 우리 이 게임 회사는 한 달 매출이 1,000억 가는 거는 누워서 껌 씹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조단위도 쉽게 갈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게임 회사는 한번 터졌다 하면요 어마어마한 매출이 벌어집니다. 어마어마한. 그리고요 나가는 비용이 없습니다. 개발 초기에 개발 비용을 우리가 벌써 이 회사가 4, 5년 동안 개발비를 많이 쏟아부어서 이제 개발 비용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들어갈 비용도. 그래서 한 달에 기껏 나가봤자 한 5억, 하나로 한 5억 정도를 회사가 보고 있어요. 한 달에. 직원들 월급서부터 모든 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몇 조 아니고 몇 조가 아니고 뭐 몇 천억만 벌었다고 합시다. 다 남는 거예요, 다 남는 거. 거기에 5억을 빼봤자 뭐 그 뺀 흔적도 안 남습니다. 흔적도. 근데 그 어마어마한 그 순수익에 다른 회사와 달리 88%를 공유해 줍니다. 우리 회원들한테. 소액 주주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이라든가 뭐 포스코라든가 이런 데 기존의 배당과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회사가 이제부터 수익이 아이템 판매에서부터 본격적인 수익이 발생되는데 첫 배당은 얼마가 나올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섭섭치 않게 나올 거다 이렇게 회장님이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뭐 기대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달이 가면 갈수록 제 생각에는 엄청나게 수익이 증대되면서 배당 수익도 엄청나게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주지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첫 달에 배당이 섭섭치 않게 나왔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하면요. 지금 S토큰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첫 배당이 얼마 나오는가 보고 사겠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제가 이렇게 S토큰을 좀 판매하려고 돌아다니다 보면요.
첫 배당 나오는 것이 얼마냐 하는데 저는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거는 좀 이렇게 입이 좀 무거운 편이에요. 그래서 저도 아직 예상은 정확하게 못하는데 기존의 투자 플랜보다 못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예상은. 아마 받아보면 알겠지만 그 언저리에서 첫 배당이 나올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만 나와준다면요. 대기 세력들이 대거 메타에서 토큰을 구매하기 시작할 겁니다. 아마 불보듯 뻔합니다. 아마 그런 현상이 나와요. 그러면은 양은 또 극히 적죠? 총량이 2억 개인데요. 회장님이 7% 보이고 개발진이 5% 보이고 뭐 하면 88%인데 그러면 2억 개에서 88%의 양이 이제 유포될 건데 금방 없어집니다. 지금 벌써 남은 것도 얼마 안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금방 없어집니다. 프리세일 기간이 9월 중순경으로 잡혀 있는데 무조건 그 전에 끝날 거라고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더 빨리 끝날 것 같아요, 제 생각. 첫 배당만 뭐 어느 정도만 나와주면은 대기세력들이 대거 몰리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지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첫 배당이 섭섭치 않게 나왔어요. 기존에 우리가 메타에서 토큰을 미리 산 사람들 있죠? 미리 산 사람들이 판매가 락이 3개월입니다. 그럼 최근에 산 사람들은 3개월 동안 또 아무리 돈이 급해도 못 팔죠. 배당만 계속 받습니다. 배당만. 그럼 최초에 샀던 사람이 몇 안 돼요. 3개월 락이 이번에 첫 배당 받고 나서 3개월 락이 풀린 사람이 몇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예를 섭섭지 않게 배당 나왔다면은 어느 누가 팔겠습니까? 어느 누가. 팔면 배당 못 받는데. 그렇기 때문에 첫 배당 받고 나서 매도는 거의 제로다 이렇게 봐도 과언 아니죠. 거의 제로다. 그런데 첫 배당 받은 게 섭섭지 않으면 매수 세력은 대거 몰립니다. 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배당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배당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에스토콜 가치 상승이 급격하게 상승될 거라고 또 예상을 합니다. 양이 극히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프리세일 예정 기간까지는 분명히 안 갈 것이다. 그리고 미국이나 필리핀 사람들이 이거를 지금 살라고 예전부터 회사를 방문하는데 회장님이 이걸 골고루 최초의 이 대불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한테 골고루 퍼지는 걸 원합니다. 해서 한 사람한테 확 들어가는 것보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첫 배당 이렇게 탁 나오고 나서는 회사도 뭐 그걸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이제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뭉치기 돈으로 콱콱 어디서 이렇게 사가게 되면은 아마 생각보다 빨리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강의 때 이걸 제가 약간 이제 주지시키는 거는 여러분들 보고 그렇다고 제가 뭐 이거 사라고 막 뭐 약장수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제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 생각. 같이 서울 바닥이나 같이 한국에 있는 우리들이 이제 돈을 벌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필리핀이 곧 터집니다. 이제 회장님이 며칠 안 있으면 필리핀으로 날아가시는데 한 달 이상 머무르실 거라 그러잖아요. 필리핀에 회장님이 가서 필리핀이 터지면요. 그네들한테 이 아까운 에스토콘이 뺏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그 전에 우리가 빨리 확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 소식인데요. 자, 스테이킹 정책이 이제 지금 스테이킹이나 이제 그 메뉴를 오늘 못 열어보는 관계로 이제 말로 하는데 스테이킹 정책도 이번에 그 담보 토큰 해소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시작 다시 됩니다. 지금 안 되는 이유는 뭐 뻔하잖아요. 지금 회사가 담보 토큰을 해소를 못한 상태에서 스테이킹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막아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빨리 안 열리냐 안 열리냐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거에 열리게 되면 이제 스테이킹 메타에프 군 스테이킹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간과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그전에는 메타에프 토큰을 스테이킹 했을 때 나오는 그 이자 있잖아요. 이자를 우리 플랫폼으로 넘기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넘겨준답니다. 이게 스태킹 걸려 있는 양배부 이자라든가 아니면 보너스 있죠? 사부에 스태킹 걸어서 저희들이 받는 부분. 그거 다 매일매일 당일 당일로 플랫폼으로 옮길 수도 있고 거래소로 옮겨서 매매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네, 그걸 또 여러분이 좀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얘기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이제 남았으니까 아이템에 대해서 한 번 더 매뉴얼이 아니어서 말로 할 수밖에 없어 오늘 좀 답답한데 아이템이요 이제 오늘 공지될 것 같아요 제가 느낌에 오늘 공지될 것 같은데 늦어도 아마 다음 주에서부터 여러분이 아이템을 구매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아이템이 저번에 회장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여태까지 우리가 교배해 왔잖아요 교배 교배하고 뭐 이렇게 한 그 행위 경제 행위 그러니까 10%밖에 안 된대. 아이템에 비교하면 10%. 그러니까 아이템이 90%. 그러니까 한 9배 정도의 큰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회사나 저희나 이제부터 사업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그리고 아이템이 저번에 보니까 테스트 버전을 저희한테 좀 이렇게 회사가 공급해서 좀 살펴봐서 제안을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테스트 버전을 좀 살펴볼 때 30달러 뭐 이랬어요. 그 이름 짓는 거, 또뭐 이렇게 선행 가산 아이템 뭐 이런 거. 그런 게 30달러인데 최근에 나온 것이 흐릿하게 보이지만 10달러로 확 내려와 있더라고요. 만약 그런 것이 10달러라면 누가 그 구매 안 하겠어요? 10달러면은 뭐 만 얼마잖아요? 만 얼마. 만 얼마 갖고 내가 그 이상 벌 수 있다면 당연히 그 이상 벌죠. 그런데 기수만 이제 좀 비싸요. 기수만. 근데 여러분들이 뭐 기술을 마리수대로 다 사는 것도 아니고 기술 하나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니까 뭐 기술을 안 살 사람은 없다고 보는데 마주들은 몇 마리랜다 몇 사람을 사느냐 기술을 몇 사람을 사느냐 차이죠. 뭐 많이 사는 사람은 뭐 몇십 명도 사겠지만은 적게 사는 사람은 뭐 한 네다섯 명 사가지고 이제 활용해도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기술은 영구적입니다. 소모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술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봅니다. 기수가. 근데 기수 학교에도 보내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수 체력 단련을 위해서 헬스클럽 뭐 이렇게 해야 되고 기수의 또 경험치, 우승 경력 이런 걸로 인해서 말 가격처럼 기수도 가격이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기수도 등급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제 그거는 매뉴얼이 안 나온 상태고 회사가 또 공지를 안 한 상태라서 제가 섣불리 얘기는 안 하는데 제가 보니까 기수가 그냥 기수가 아니에요. 말처럼 능력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기술의 능력이 다 다른데 그거는 그 기술의 주인이 그 기술을 어떻게 유지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고요. 아이템은 뭐 제가 볼 때는 한꺼번에 확 쏟아지진 않을 것 같고요. 조금씩 조금씩 이제 숫자가 늘어나겠죠. 처음에 몇 가지 안 나올 걸로 저는 이제 예상합니다. 모든 아이템이 확 쏟아질 것 같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요. 자, 아이템이 나왔어요. 세 종류의 마인드가 이제 생길 것 같아요, 제가. 자, 누구는 아이템이 나오면 확 서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선점의 효과라 그러죠, 선점의 효과. 그리고 누구는 그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주저주저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아예 난 안 사. 나중에 뭐 한참 후에 지켜보고 할 거야. 뭐 이런 세 종류로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첫 시작이다 보니까. 근데 제가 생각할 때요. 궁극적으로 다 삽니다. 다만 언제 사느냐, 어느 정도 규모로 사느냐지 다 결국 다 사게 돼 있습니다. 마주들이란.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뭘로 사야죠? 뭘로 삽니까? 캐시로 사야 돼요. 다른 걸로는 살 수가 없어요. 캐시로 사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보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약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교배를 하는데 순말이 없어서 난리를 쳤습니다. 순말이 없어서. 교배 열풍이 벌어졌었죠.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에 순말이 좀 많지는 않아도 한 네다섯 페이지가 있잖아요. 네다섯 페이지. 레어도 한 다섯 페이지. 에픽도 한 다섯 페이지. 많은 양은 아니에요, 사실, 순말이. 대기 상태로 있는, 대기 상태, 100% 대기는 아니죠. 거기서 중인 것도 있고, 어쨌든 페이지 수가 브리딩 중인 거 대기 합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양은 아니에요. 어쨌든, 씨가 말랐던 순말들이 조금 선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 안 해봤나요? 무슨 얘기냐? 캐시가 없습니다, 캐시가. 열풍이 나서 막 교배를 하다 보니까 캐시가 탕진됐어요, 탕진. 그러니까 교배를 시키고 싶어도 캐시가 없어서 못해요. 거기다가 담보 토큰 회사가 다 가져가죠. 스테이킹 이자 50%로 확 줄었죠. 이제 캐시를 양성하는 그 자원이 더 줄어듭니다. 자꾸 줄어들어. 거기다가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뭐가 나와요? 아이템이 나왔잖아요. 자, 안 그래도 교비시킬 캐시도 없는 데다가 아이템까지 장착이 됩니다. 캐시 태부적 현상이 나죠. 근데 안 할 수는 없죠. 그럼 어떻게 돼요? F 토큰 사야 됩니다. F 토큰. 거래소에 가서 뭐 여기 있는 거 시중에 있는 거는 이제 회사가 담보 토큰 회수를 해버리니까 시중에서 F 토큰을 사다가 플랫폼에 갖고 와서 캐시로 전환해서 아바타와 기타 교배 활동을 해야 돼요. 안 할 것 같아요? 다 합니다.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F 토큰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투자 플랜을 전환할 때 여러 지사가 전부 다 담보 토큰을 그냥 보유하고 현금을 포기하는 지사들이 많아요. 굉장히 현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F 토큰을 그냥 갖고 있으면 담보 토큰을 내가 그냥 갖는 거죠. 그러면 그때 이자 플러스 담보 토큰을 갖게 되면 이번에 S 토큰 에어드랍도 받잖아요. 거기다가 앞으로 F 토큰 부족 상태에 대해서 해방되죠. 이분들은. 이런 시너지 효과를 여러 가지를 갖고 가는 거예요. 또 S토큰으로 전환하시는 분들은 S토큰 첫 달부터 배당받죠. 첫 달부터. 그 다음에 가치 상승 누리죠. 빨리 사야 3개월 락이 풀립니다. 내가 막 올랐는데 잔뜩 올랐을 때 팔아먹어야 되는데 락 기간이 남아있어. 자꾸 주저주저 하다가 늦게 사가지고. 이런 일도 생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런 일도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머리가 좀 아픕니다. 제가 어제 밤에 잠을 못 잤는데 지금 엄청나게 중요한 시기이다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여유 자금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까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저도. 야, 이걸 갖고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F토큰을 사? 아니면 S토큰 에어드랍 받는데 양을 넣기 위해서 S토큰을 사? 아니면 이제 교배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머리 털라고 이제 한 두 달도 안 남은 기간 동안 이제 평생 못할 교배를 얼마 안 남은 교배를 해? 어이, 막 머리가 아프더라고. 이 세 가지에서 머리가 아파요. 거기다 또 하나 더 겹쳤죠. 아이템 나오면은 뭘로 사지? 네 가지죠. 네. 이 네 가지 때문에요. 야, 이거 자칫하다가는 시행착오 하겠다. 깊숙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구나. 이걸 하다 보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요. 잠이 안 와. 여러분 그런 고민 하고 계십니까? 안 하고 계십니까? 이 네 가지의 고민이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자, 캐시를 많이 확보해서 이걸로 교배를 시켜야 되나? 이제 얼마, 이제 머리 털라고 다시는 이게 추억 속에 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 옛날에 교배했었어.
이런 추억담을 얘기하게 된다. 그게 이제 평생 교배 못합니다. 평생 못해요. 이 기회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이제 이번 달 말일 날 80만 마리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거의 다 된다. 80만 목전에 쳤는데, 그럼 다음 달에 90만 마리, 그 다음 달에 100만 마리. 그리고 확 줄어서 다시 20만 마리. 자, 이러는 기회에 이 내 여유 자금을 이런 기회에다 쏟아부어야 되냐? 아니면 아이템 나오는데 아이템 살 돈을 좀 저축해 놨다가 기다려야 되냐? 아니면 에어드랍을 받기 위해서 F토큰을 사야 되냐? 아니면 첫 배당부터 그리고 락 기간을 빨리 단축하고 그다음에 가치 상승을 노리기 위해서 S 토큰을 사야 돼. 이 네 가지 때문에 고민이 되는데 결론은 답을 못 내고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 중간회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회장님이 하시는 중강의와 공지사항을 잘 살펴보면서 빠른 시간 안에 적당하게 배분하려고 합니다. 적당하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얻은 게 나아 보입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똑똑하니까 어, 저 만나면 조언 좀 한번 해주세요. 저 만나면 내 생각에 이게 더 낫지 않아? 이렇게 하고 좀 조언 좀 해주고 저도 여러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우리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필리핀입니다. 필리핀. 마지막으로 이제 얼마 안 남은 시간에 강조드리는 거는 전체 우리 메타 테스트나 메타 익스체인지나 뭐에 운명이 걸려 있느냐 하면 베팅 유저입니다. 베팅 유저. 베팅 유저들이 들어와서 베팅을 하면 그게 그것만은 좋은 저기 없어요. 재원이 없어요. 그러면 마주들은 입이 찢어지죠. 마주들은. 그것도 코앞에 닥쳤다는 거죠. 회장님이 무조건 8월 달에는 갈 거 아닙니까? 그럼 8월 달에는 필리핀에서 뭔 일이 나도 납니다. 뭔 일이 나도 나. 더군다나 필리핀 정부랑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뭔 일이 나도 납니다. 그래서 회장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여러 그 선임들이 명언들이 많잖아요. 명언들이 속담도 많고 명언들이 많은데 우리한테는 회장님의 명언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뭐예요? 준비된 자가 소득을 가져간다고 했어요. 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아무리 회사가 이렇게 크게 가고 고수익을 창출하는 걸로 갑니다. 근데 난 준비를 안 해놨어요. 준비란 게 뭐예요? 말도 몇 마디 없고 S토큰도 안 사놨고 F토큰 샀다가 뭐 실망했다고 그냥 방치해놓고 그냥 그대로 갖고 있고 그냥 모를 때까지 그냥 난 그냥 있을 거야. 이게 준비된 겁니까? 자, 이런 상태에서 회사가 첫 배당 나오고 막 이렇게 올라가요. 메타패스도 회원이지만요. 그 사람한테는 성공의 부가 안 들어갑니다. 즉, 아무리 회사가 큰 부를 우리한테 나눠준다 해도요.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소용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회장님의 명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준비된 자가 회사의 부를 가져간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아주 숙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얼마나 됐습니까? 서너 가지 요소를 다 충족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한쪽만 해놓고 서너 가지를 방치하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요, 서너 가지의 균형된 포트폴리오, 이 회사의 포트폴리오를 다 준비한 사람들이 준비된 자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그렇게 또 많지도 않아요. 대부분 보면은 말만 잔뜩 갖고 있던가, 어떤 분들은 말은 별로 신경 안 쓰고 토큰만 잔뜩 갖고 있던가, 어떤 분은 아무것도 안 갖고 사람 소개만 계속 하고 있던가, 이렇게 좀 편중된 경향이 많아요. 저는 가장 바람직한 거는 이 회사가 이 플랫폼이나 거래소에서 제공해주는 이거를 적당하게 골고루 갖고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준비된 자라고 봅니다. 가장 바람직한 준비된 자. 다 필요한 거예요. 다 필요한 거. 그런 준비를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빨리 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뭐예요? 포기하지 마라. 뭐 초창기 멤버들 포기했다가 요새 다시 들어와요.
천만다행입니다. 이번에 안 들어오면요, 그 사람들 영원히 낙동강 오리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서 들어오는 게 그나마 다행이에요. 만약에 이번 기회에도 그분들이 뭐 거들떠도 안 본다든가 아니면 좀 더 두고 보겠다든가 하면은 다시는 기회 없습니다. 다시는 기회 없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다시 덤벼들어야 돼요. 조금 포기했던 분들 빨리빨리 들어오세요. 빨리빨리 들어오셔서 포기하지 마시고 이 마지막 기회에 이 불을 향해서 출발하는 이 증기기관차 올라타세요. 올라타셔야 됩니다. 세 번째가 뭐예요? 꿈의 크기를 정하지 마라. 회장님 참 어떻게 보면 명언도 참 많이 하셨어. 명언도. 꿈의 크기를 정하지 마라. 제가 이 회사 처음에 시작했을 때 전 FS 마진 트레이딩 아카데미 학원장을 하면서 FS 트레이딩을 하면서 소친하게 돈을 벌었어요. 고수 중에 고수란 소리 들을 만큼 상당히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을 몽땅 다 빼서 여기다 투자했거든. 그때 제가 보통 한 달에 20에서 평균 20에서 한 50% 사이 벌었어요. 굉장히 큰 수입입니다. 트레이딩해서. 근데 1억이라 합시다. 1억. 1억을 그렇게 해서 지금 2년, 딱 만 2년 됐거든요. 8월 달이면 광복절 되면 만 2년 됐습니다. 이 회사에. 그러면 그거를 계속 이 회사를 안 만나고 그냥 트레이드 그 수익을 계속 벌었다고 하면 꽤 벌었겠죠. 그런데 그 1억이라는 돈을 뽑아가지고 100% 트레이딩 안 한다 하고 여기다 다 쏟아 넣었거든요. 제가 말 안 하겠습니다. 얼마 벌었느냐 말이지만 트레이딩 그렇게 많이 벌었는 거에 훨씬 10배 이상 벌었습니다.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대성공이죠, 대성공. 그래서 무슨 소리냐? 그때 이렇게 볼 줄 몰랐어요. 근데 지금 버는 것도 아니에요. 시작이 시작. 이제 밑장 까는 거예요, 밑장, 이제. 그러니까 42.19 마라톤에 이제 출발해가지고 5km도 안 간 상태라고요. 5km도 안 갔는데 지금 그렇다. 이런 결과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회장님이 하신 꿈의 크기를 정하지 말라는 게 제가 얼마 벌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처음에 이렇게 할 때는 얼마 벌면 좋겠다 이러고 왔어요. 사실 내가 말은 안 하지만 FS 한 것보다 한 2배 정도 더 벌면 좋겠다. FS에서 버는 거에 3배 정도만 더 벌으면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그거는 벌써 훨씬 넘고 앞으로는 얼마 벌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게 바로 회장님 말씀하신 꿈의 크기를 정하지 마라. 얼마 벌지 무한대라는 거지 무한대. 무한대 게임 회사기 때문에 게임 회사기 때문에. 예, 그래서 명언 중에 준비된 자만이 돈을 번다. 절대 포기하지 마라. 그리고 꿈의 크기를 정하지 마라. 이 세 가지 명언을 잘 새겨가지고 이 회사에 접근해 들어가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회원들이 각 해당 지사 있죠? 해당 지사에 가서 눌러 사세요. 눌러 살아야 성공합니다. 지금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어쩌다가 한번 가보고 그러시는 분은요. 거기 눌러 사는 사람을 못 따라갑니다. 제가 보면요. 아직도 교배할 줄 모르는 사람이 꽤 많아요. 세상에 이 회사에 들어와서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교배를 못해서요. 그 위에 스폰서들한테 부탁하고 있더라고요. 한심합니다. 한심해. 자기 밖으로 자기가 챙겨야죠. 아직도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는 것이 적극성을 좀 띄자. 적극성. 뭐냐? 적극성은 뭐냐? 무조건 해당 지사에 와가지고 자기 스폰서가 마음에 안 들어. 지사장은 마음에 들 거 아닙니까? 지사장은. 지사장은 진짜 헌신적이에요. 각 지사장들이 자기 회원이 뭐 가르쳐 달라는데, 아, 나 술 먹으러 가야 돼. 내일 가르쳐 드릴게요. 이런 지사장 없어요. 그리고 배우려는 의욕을 가지셔야지 그냥 누구한테 맡기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그런 사람 의외로 많아요. 자기가 배우려고 안 하고요. 맡겨요. 나 좀 이거 좀 어떻게 좀 관리 좀 해줘봐. 스폰서를 종부리듯이 해요. 스폰서를. 스폰서를 상점 모시듯이 해도 성공할까 말까 한데 스폰서를 종부리듯이 하는데 그 스폰서가 좋아하겠어요?
그 스폰서가 돈 잔뜩 벌었는데 지금 스폰서들이 다 돈 벌었어요. 그런데 그 돈 버는 스폰서를 종부리듯이 하려고 그러면 그 스폰서가 잘 응해 주겠어요? 물론 응해 줍니다. 왜냐? 지사장이니까. 지사장들은 돈 벌었어도 영원히 여러분의 종입니다. 종. 종인데 그 위에 중간 레벨에 있는 사람들은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를 추천한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그 위에 사람, 그 위에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그 위에 사람 하면 그 꼭대기 지사장 나옵니다. 꼭 나를 소개한 사람이 뭐 불친절해, 뭐 잘 몰라서 실력도 없어서 못 가르쳐줘. 이러지 마세요. 그 위에 사람 찾으시고, 그 사람도 그래. 그럼 그 위에 사람 찾으시면 결국 다 됩니다. 안 되는 거 없어요. 그래서 지사에 눌러 앉아라. 이게 지사에 눌러 앉아서 하셔야 되고. 두 번째, 중강이 꼭 빼놓지 말고 드세요. 중강이 꼭 빼놓지 말고 들으셔야 돼요. 꼭 제 강의를 들으라는 소리 아닙니다. 회장님, 특히 회장님 강의는 꼭 빼놓지 말고 듣고 녹화라도 꼭 들으세요. 그래야 이 회사의 발전 속도를 따라갑니다. 안 그러면 놓칩니다. 자꾸 놓쳐요. 누수 된다는 거죠. 누수. 이런 걸 말씀드리고 오늘 매뉴얼 강의를 못해서 그냥 전반적으로 회사라든가 우리가 임해야 되는 자세라든가 또 수익 창출의 최선의 길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강의를 오늘 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미숙한 강의나마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